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말 저녁에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원래는 촬영 계획이 없다가 아무래도 주말에 워낙 지금 이슈들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이번 주말을 굉장히 스트레스 속에서 보내셨을 텐데, 이 두산중공업 주주 입장에서도 지금 내일부터 장이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일단은 빠질 거는 지금 확실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이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앞으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주가 전망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주말에 이 비트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소 20% 이상씩 지금 크게 빠지고 있는데, 그냥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IT 버블 같은 지금 코인 자체가 이 버블이 많이 껴있다. 자, 이렇게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코인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가로도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 헝다그룹이 결국에는 이 디폴트를 할 거로 지금 보이죠.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 두산중공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은 아무래도 이 두 번째 이 헝다그룹의 디폴트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이 얘기가 이 2달 전부터 이미 나오고 있긴 했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는 거랑 실제로 이 채무 불이행이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는 전혀 이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6일을 내일이죠. 이 12월 6일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했던 건데, 결국에는 사실상 이 중국 정부가 인정을 하는 바람에 더 큰 리스크가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당장 문제가 이 3천억이라는 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더 큰 파장이 바로 이 22조죠. 이 금액이 뭐냐면, 이 실제로 헝다가 이 22조라는 어마어마한 이 전체 달러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 디폴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 헝다그룹으로 인해서 이 3%대로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하면 전체 이 세계의 경제가 0.7% 하락하는 이 효과를 불러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공포 때문에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증시가 이 내일부터 어느 정도 이 급락이 나오는 거는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난하게 흘러가 준다고 하면 물론 다행이겠지만, 내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리스크가 산재해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 정부가 이미 이 디포트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면서 헝다가 무너지더라도 이 중국은 사실 이 문제가 없다, 해결 가능한 이 범위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이게 이 글로벌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는 불안감을 키우게 된 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를 다시 봤을 때 최근에 다시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반등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만약에 제 예측대로라고 하면 좀 우리가 아쉽지만 다시 한번 이 하락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내용을 가져왔는데, 이 두산중공업이 지금 대선 테마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호재성 내용이 될 수 있는 이 소식이 나왔죠. 바로 이게 지금까지 아무래도 이 이재명 후보가 이 여당이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현 정권의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 기조를 한마디로 유지하는 이런 식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었는데, 이 대선이 임박을 해오면서 드디어 이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이 국민 의견을 맞춰서 재고해볼 수 있다, 즉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물론 발언을 한 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여론 자체가 이 국내에서 10명 중에 7명이 이 탈원전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여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오늘처럼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수정할 여지가 있거나 오늘처럼 재고한다는 이런 식의 뉘앙스만 비춰줘도 이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인 이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이 상승 흐름을 다시 만들어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지금보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따로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이제 철폐를 하고 이 친원전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누가 되든 이 정책주 특히 차기 정권에 이 정책주로 만약에 묶이게 되면 이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이 한두 달 혹은 이 세 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이 1년 가까이 상승 랠리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마음 편하게 지켜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신한울 3, 4호기라는 게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중단된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에 이 공사에 이 두산중공업에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이미 투입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이 부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 주기기를 이제 사전에 제작하는 데만 총 이 7,790억 정도가 이미 투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두산중공업에 좋을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이 공사 재개에 대한 이 기대감만 비춰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을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막연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특히 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런 식의 이 태도 전환을 할 줄은 이제 그것도 이렇게 빨리 이 태도를 바꿀 줄은 몰랐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작년에 이 10월 달쯤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때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이 원전에 대해서 경제 논리로만 따져서 이제 가동하는 일은 이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이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강경하게 발언을 했었는데 이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신한울 3, 4호기를 딱 집어서 이 공사 재개에 대한 여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이 여론을 충분히 의식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두산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이 국민들이 현재 이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제 알려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 원전 산업이 최근에 이 4, 5년 동안 이 원전 산업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두산중공업이 이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 해상풍력 그리고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터빈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까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 SMR을 포함해서 이런 재료들로 현재 이 두산중공업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리스크였던 이 국내 그것도 이 탈원전 기조에 대한 이 현 정부의 이 리스크까지 만약에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고 해도 물론 단기적으로 앞에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수가 빠짐에 따라서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 시점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한 뒤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 대선 이후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 실제로 과거에 이 박근혜 정부가 처음 이제 출범을 했을 때 이 저출산 관련 이 정책을 이제 펴면서 여기에 대한 이 종목들이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런 여러 종목들이 이 1년 내내 이 주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에 누가 되든 이 원전에 관련된 이 종목들은 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두산중공업의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12월에 급등할 급등 종목 준비했는데요.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제 개인 폰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직접 선정한 이 12월에 급등할 급등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월, 11월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진행을 하고요. 이전에는 제가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이 종목들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신규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까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숫자 7이라고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미 한 번, 두 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종목들이 이 단타 매매용 종목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을 각각 따로따로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 두 가지 케이스 한 번에 같이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단타 매매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거래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보내드린다는 거고 이 단타 매매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 장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 다음에 제가 정해드린 이 목표가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매도 가격이 제가 보통 이 5%에서 10% 정도 이 사이에서 맞춰 드리는데 종목에 따라서 이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5%에서 1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굳이 일주일 내내 안 하셔도 된다. 이 단타 매매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작전주라고 하는 세력주만 선별해서 그날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가장 이 변동성이 있는 이 종목들만 제가 선별을 하는 거고요. 이 5%에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게 되면 그만큼 이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제가 정해드린 이 금액에서만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 매매는 이 단타처럼 하루에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마치 세력처럼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매집을 하는지 제가 이 습관을 만들어 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시작하고 1, 2주 정도 있으면 이 상승 파동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수익 매매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대신에 종목 받으시면 제 영상 그리고 채널 오셔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두산중공업의 일봉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인을 최대한 이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필요했는데, 제가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 이 당장 월요일부터 장이 시작되면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이 관련된 이 악재 이슈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241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 라인이 지금 241선이죠. 한마디로 이 추세를 이탈하는 이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시황적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우리가 이 유상증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 한 달 동안은 주가가 흘러내리는 이런 흐름을 예상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오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꽤 이 두산중공업을 몇 개월 이상 보유하셨던 분들도 이 지지선을 리탈을 하게 되면, 즉 241선을 리탈하게 되면 이 비중의 50%를 줄이거나 아니면 전량 매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물량들이 세력에게 넘어가는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미리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경험상 느끼셨겠지만 이 두산중공업에 들어와 있는 이 세력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 시장에서 이 가장 큰 자금을 굴리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부티크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매집 구간이 바로 이 시장이 가장 공포에, 즉 이런 구간까지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이런 구간에서 심지어 추가 하락을 유도를 하면서 이 본인들이 원하는 이만큼의 수량을 이제 개인들로부터 이제 뺏어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10월 초부터 이 11월 중순까지 어마어마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 가져오려면 상당한 이 시간이 최소한 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앞으로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3번 시나리오인데, 제가 보내드린 이 3번 시나리오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이제 대조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이제 흘러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섣불리 손절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마디로 이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빠지는 경우에 이런 무거운 종목들, 특히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이 지수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종목 자체에 전혀 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리하게 항상 이 추가 매수를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계좌가 마이너스 15% 혹은 이 종목에 마이너스 20%까지 계속해서 빠지더라도 이 구간을 왜 견디셔야 되는지 근거를 이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RSI 지표상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매수 시그널은 제가 속임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지금 이런 구간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바닥 나왔네? 음봉이 나오자마자 다시 이 반등이 나와주는 걸 보니까 한마디로 이 턴어라운드를 해줬네? 이렇게 섣불리 판단을 하시고, 생각보다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이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현금이 이 30%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전체 다 이 구간에서 물타기라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 위험한, 여러분들이 분산해서 분할로 이제 매수하지 않고 내가 급한 마음에 이 평단가를 어떻게든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섣불리 물타기 하는 이 행동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 매수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다음에 한두 달 뒤에 진짜 이 매수를 해야 되는, 즉 이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노리셔야 되는 타이밍은 바로 이 구간이다. 그랬을 때 이 RSI만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게 아니라 주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241선을 이탈한 뒤에 다시 바닥을 다질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15,0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이 지지선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OBV 차트인데, 지금 OBV 차트상 이제 고점을 한번 보면 요 라인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의 이 구간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동안 이 세력이 충분히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는 이제 이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당연히 세력이 물량을 던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는 이런 시나리오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즉 이렇게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터치하는 이런 시점이 나올 텐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결국에는 이제 주가를 크게 올리진 않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이 OBV만 이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마지막까지 이 세력들이 이 개인 투자자를 이렇게 태우고 올라가지 않겠다는 이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차트 분석을 할 때, 그리고 차트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윗꼬리가 나왔을 때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세력주에서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심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윗꼬리를 만드는 거고, 이 세력주에 있어서는 이 저점에서 이런 윗꼬리가 나오는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종가가 됐든 아니면 다음날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음봉 패턴이 나오든,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타점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장 저렴하게, 즉 이 바겐스일 때 이 두산중공업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바닥 구간에서 잡아야만이 내가 한마디로 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이 두산중공업에 싣고 나서 2022년 이 12월까지 거의 1년 후까지 바라보더라도 이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비중이나 이 수익 면에서 이 가장 크게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 매매 대응법과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가 더 있죠. 이 시나리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개인적으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이제 두산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매매 대응 자료와 시나리오 자료 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접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보조 자료로 사용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저한테 매매 대응 자료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3분할로 매매를 하시라고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어떤 가격에 사고 어떤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영상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왜냐면 한두 분이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격을, 타점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시는 데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나리오 자료는 이 현재 이 두 중에 현재 주가가 있으면 앞으로 캔들 흐름이 우상향으로 나올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아니면 하락이 나올지, 얼마든지 이 주식은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캔들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캔들 그림을 예상 시나리오로 이제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족보를 갖고 매매를 하듯이 이 자료 둘 다 가지고 계시면 사실 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진다,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받으시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 채널 오셔서 이제 영상 보시고 이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요 세 가지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대응 자료와 시나리오 자료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4종목이고요. 셀트 땡땡이라고 하는 이 종목인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힌트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 레키로나 호재로 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코로나의 흡입형 치료제도 개발 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시총에 지금 현재 28조에 달하는 이 시총을 갖고 있는 이 생명과학 기업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정확한 종목명, 즉 정답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정답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스타벅스 무료 쿠폰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폰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